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불복을 또 시사했습니다. 우편 투표에 대한 강한 불만만 표출했습니다. 초당적이고 전국적인 한인 정치 지원단체 미주 한인 정치연합 카파가 연방 한인 후보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인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이 주택 몰기지 대량 체납 사태를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의 조속한 경기 부양책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LA 카운티 내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한 교회와 헬스장 70여 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5차례나 반복해서 적발된 곳도 발생했습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선박이 한국 공무원을 발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신규 실업자 수가 지난주에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선거 패배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투표 용지 그리고 우편 투표에 대한 강한 불만만 쏟아냈습니다. 대선 판세가 요동칠 조짐입니다. 먼저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할 거냐는 질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한다며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대선 불복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Will you commit to making sure that there is a peaceful transferal of power after the election? Well, we're going to have to see what happens. You know that I've been complaining very strongly about the ballots, and the ballots are a disaster.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을 대법원에서 결정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편 투표 결과를 믿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대통령을 정하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I would agree with, but I think we have a long way before we get there. These ballots are a horror show.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위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What country are we in? Look, he says the most irrational things.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it, but it does surprise me.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의 야유를 받으면서도 대법원을 찾아 고 긴즈버그 대법관을 조문했습니다. 모레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이 지명될 예정인데 대법관 상원 인준을 두고 미국 정치권이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연방 상원은 이에 대해 즉각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모두가 지지한 만장일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린 기자입니다. 연방 상원은 오늘 평화로운 권력 이양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결의안은 헌법이 요구하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권력 이양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 그 누구라도 미국 국민의 의지를 뒤집으려는 어떠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결의안을 발의한 조 맨친 상원 의원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약속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nd sometimes we hear things that challenges that, and we heard that yesterday, and we were very concerned about that.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공화당 지도부도 대통령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항상 트럼프 대통령의 편에 서왔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지난 1792년부터 해왔던 것처럼 당선자는 1월 20일 취임할 것이라며 사퇴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네, 초당적으로 한인 후보를 지지하자는 전국적인 단체인 미주 한인 정치연합 카파. 활발한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금으로는 한인 후보를 돕고 선거일에는 반드시 투표에 참가하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전용훈 기자입니다. 민주공화 당적을 초월해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목표하고 있는 미주 한인 정치연합.
다가오는 11월 선거에서는 연방하원 선거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박빙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한인 후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인들을 좀 더 워싱턴으로 또 각 주에 이렇게 많이 배치해서 좀 더 우리 한인 사회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검증된 후보를 우리가 지원하자. 뉴저지주 3지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하원 의원과 첫 한인 여성 연방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미셸 박스틸과 영김 후보 모두 당선권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미주 한인 정치연합은 워싱턴주 10지구에 출마한 메릴린 스트리클랜드 전 타코마 시장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출마 지역에서 상공인 등을 포함해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빅도너들도 중요하지만 십시일반으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이 1년에 100불, 50불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모은 돈이 오히려 가치가 있고. 미주 한인정치연합은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열리는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한인정치인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 3주 동안 LA 카운티 지역에서 방역 규정을 위반한 7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그 대부분은 교회와 헬스장이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최근 느슨해진 방역 수칙을 틈타 보건 규정을 무시한 채 영업을 해오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LA 카운티는 지난달 29일부터 3주 동안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들을 단속해 7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헬스장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차례 적발된 곳도 있었습니다. 실내 예배를 강행한 썬밸리 지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등 다수의 교회는 3번 이상 적발됐습니다. 토렌스 지역 파워호스 짐을 비롯해 세리토스와 라미라다, 그리고 랜체스터 등에 위치한 크런치 짐은 5번이나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문트 데이비스 박사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영업을 강행할 경우 개인이 아닌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노동절 연휴가 지난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1,165명의 추가 확진자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1,000명대 확진자 수치를 이어갔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정부의 추가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대규모 모기지 체납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연준 의장이 우려했습니다. 제롬 포웰 연준 의장은 각 가정에 지급된 지원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라고 전제한 뒤에 추가 지원 조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방 상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과 모누신 재무장관은 추가 부양책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경기 회복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계속해서 전용훈 기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모두 87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주 86만 6천 건에서 약 4천 건 정도 증가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서 집계한 전망치는 각각 84만 건이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다시 늘어나면서 경제가 회복 동력을 잃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구 건수가 4주 연속 100만 건 미만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는 해고 사태가 금융 서비스와 기술 분야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보조금이 바닥난 만큼 추가 경기 부양책이 당장 시행되지 않으면 경제 회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인구 총조사 전국 평균 현재까지는 96.6%입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평균도 97.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의 평균 센서스 참여율 절반이 겨우 넘는 5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나 하나점 이하는 아니라는 생각이 최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까지 집계된 인구조사 응답률은 전국 평균 96.6%, 캘리포니아주는 97.7%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한인타운은 절반을 겨우 넘긴 55.6%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집중돼 생계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다 보니 센서스 참여를 등한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A lot of the anti-immigrant rhetoric caused a lower response rate among immigrant communities, being the fishing at the doors, right? A lot of the census workers.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아니란 생각이 참여율을 떨어뜨린 겁니다. 이는 공동체 사회에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기본 인프라 구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절반을 웃도는 센서스 참여율은 곧 예산 배정도 절반 정도만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커뮤니티의 치안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공공시설도 낙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센서스 총조사 마감일 아직 6일 남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엔젤레스 구규림의 밥킬 산불 진화율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불길의 확산 속도도 다소 주춤해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고기압대로 접어들면서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주말부터는 강풍까지 불 것으로 예보돼 소방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2만 에이크가 전소되었습니다. 건물은 52채가 불길에 소실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신임 스가 총리와 처음으로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관계 개선을 하자는 제안에 스가 총리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스가 일본 총리 취임 여드레 만에 한국 측 제안으로 첫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일본을 친구, 협력의 동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상황을 들어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서로 협력하고 양국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힘과 위로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스가 총리도 한국이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엄혹한 현재의 관계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양국의 출입국 장벽을 낮추는 문제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협력,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지원 문제에선 우호적인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과거사 현안에 대한 온도차는 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제안에 강제징용 등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가속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스가 총리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今後とも韓国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배상 판결 문제는 한국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놓고 매우 강한 어조로 전한 겁니다. 총리 취임 축하라는 우호적인 계기에도 이렇게 명확한 입장차가 확인된 만큼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은 여전히 험로가 예상됩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네, UC 얼바인 대학은 캠퍼스 내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용은 학교가 부담한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UC 얼바인이 캠퍼스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대학 측은 다음 달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 캠퍼스 거주 학생 전원에게 테스트를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엔 매주 한 번씩 의무적으로 테스트를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을 학기는 대부분 수업은 원격으로 진행하지만 현재 캠퍼스 거주 학생이 3,600여 명에 달하며 이달 말까지 약 3,500명이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뉴저지주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주정부는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인 가정에서 5세에서 13세 사이의 자녀를 돌보는 비용이 들 경우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마감은 오는 12월 30일까지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팍 지역의 거리 주차 규정이 대폭 변경될 예정입니다. 펠팍타운의회는 앞으로 자정에서 오전 9시까지 거주자 등록 차량만 스트릿 파킹이 가능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60대로 추정되는 한인 남성이 대낮에 센터빌 쇼핑몰의 주차장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페어팩스 경찰은 한인 남성이 센터빌 로드와 리 하이웨이 교차점 인근의 쇼핑몰에 위치한 아이합에서 누군가와 만난 뒤 자신의 차로 돌아와 총기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오는 10월 15일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탑승객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유료 제공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향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는 15분 만에 나오며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오면 비행기에 오를 수조차 없게 됩니다. 네,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전 세계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자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수준은 충격적입니다. 한때 국가가 아니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군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보고 체계도 대응 체계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시스템도 모두 국가가 아닌 낙제 이하 수준입니다. 흡사 IS 테러 집단 같은 북한군의 만행입니다. 한국 정부는 뒤늦게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